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영입니다. 네. 제가 종로 2가에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 또 수험생, 거기 학원생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대상으로 어떻게 이제 IVNT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생하고 그 회사원이라 해가지고 특별한 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그렇지만 이게 두 명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보다는 일요일 날 지금 이렇게 공부하려고 앉아있는 선생님들의 그 고뇌만큼 강하진 않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는 데는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이렇게 되죠.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잊게 되고, 머리가 결국은 멍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스트레스가 받는다라는 걸 가장 이제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스트레스들은 이제 결국은 ROS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제일 많죠. 안티옥시던트가 이제 너무 과하게 소모가 되거나 안티옥시던트의 생성률 자체가 이제 떨어지게 됨으로써 ROS 때문에 받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무조건 제일 좋겠죠.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티옥시던트를 좀 더 주입을 해주고, 안티옥시던트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병원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IVNT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IVNT는 물론 집중력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전신 피로라든지 근육통, 생리적인 현상들, 그 다음에 면역에 아주 깊게 관여를 하게 되죠.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로 회사 직장원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정도, 퇴근 직전에 잠깐 맞을 수 있는 정도이고요. 이게 이제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만병통치가 아니니까 결국은 3회에서 4회 이상 정도 좀 가면은 아무래도 효과를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을 체내에 충분히 공급을 해서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신체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워준다는 거죠. 스트레스 자체를 없애준다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피곤할 땐 영양주사인데 점심시간에 밥 먹지 말고 영양주사를 좀 맞으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회사원들이 종로에 있으면은 전부 대기업들은 이게 폐차를 끊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출근, 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다 찍히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점심시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료를 간단하게 본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충분히 자기가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또 신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 면역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제일 첫 번째 시작을 한번 해보시겠다 그러시면 제일 첫 번째 이제 사용해 볼 주사가 이 ABC 주사일 겁니다. ABC 주사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C, B 플러스 C 이렇게 각자 어떻게 활용을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이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써보면은 효과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쓰다 보면요 좀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비타민, 미네랄을 사용을 해서 어떤 조합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건가를 자기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조합을 좀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이제 쓰고 있는 건데요. 다른 병원에서도 다 이 정도는 구비를 해놓고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 물론 직장인들, 또 학원생들 이렇게 이제 대상으로 쓰는 주사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유방갑상선 전공이거든요. 이런 일반적인 환자들 뿐만 아니라 암, 난치성 질환에도 이런 여러 가지 영양주사들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사는 어떻게 쓰고 어떤 주사는 저렇게 쓰고라고 딱 정해놓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험생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이제 기억도 잘하고 시험도 잘 보고 집중력이 좀 올라가고 이런 주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총명탕에서 유래한 이제 총명주사입니다. 마이어스
뭐 아시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어스 주사에 글루타치온이라는 이제 항산화제, 그다음에 뭐 감초, 마늘 주사, 그다음에 카르니틴 뭐 이런 것들을 믹스를 하고요. 아니면은 뭐 알파 리포익을 믹스한다든지 멀티블루라는 미네랄, 그다음에 뭐 콜린이라는 걸 이제 믹스를 해서 적절하게 가격에 맞게 환자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이제 주시면 되는데요. 요런 주사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성능들이 있는지, 이런 주사들이 뭔지를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마이어스 주사인데요. 마이어스 주사에는 뭐 비타민 B5부터 6, 12, 그다음에 비타민 C, 마그네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주사입니다. 이 주사는 워낙에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꼭 알아놓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쓰여지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이런 각종 과일의 좋은 영양소들을 이용을 해서 뭐 근육통에도 이렇게 쓰고요. 운동선수에게까지 근육통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도 할 수 있고, 간단한 감기부터 이렇게 만성 질환자까지 아주 다양하게 폭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어스 칵테일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그 주사죠. 이렇게 그 알러지 질환이 있을 때는 칼슘을 좀 빼는 게 좋고요. 통증이 있을 때는 마그네슘을 좀 더 믹스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환자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IV만 맞는다고 해가지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수험생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보면 결국 어깨 결리고 뭐 두통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흔하게 겪는데요. 이런 부위에 TPI를 조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TPI 주사를 다른 걸 쓰는 것보다는 마이어스를 다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금 뽑아가지고요. 한 3cc에서 5cc 정도 뽑아서 이렇게 그 트리거 포인트마다 조금씩 인젝을 해주면요. 두통 같은 것들도 많이 좋아지고 근육통들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병행을 해보시고 TPI는 또 따로 TPI 수가를 조금 더 받으시면 되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혼자 가서 좀 하라고 알려주면 아무래도 좀 더 환자들이 좋아하겠죠. 그 다음 말씀드릴 건 이제 글루타치온인데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뭐 거의 쓰여지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없어서, 글루타치온이 없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항산화제이긴 하지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이게 소모량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바깥에서 넣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글루타치온은 가급적이면 슈팅으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믹스해서 뭐 30분 동안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슈팅으로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주입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설명드릴 건 이제 감초 주사인데요. 뭐 약방의 감초처럼, 감초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모든, 주사 효능들이 조금씩 시너지 이펙트가 조금씩 납니다. 그래서, 감초 주사도 마찬가지로 뭐 면역이라든지 스트레스 억제, 그 다음 기억력 증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해독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쓰여지죠. 요런 그 효과들은 IVNT의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트리션을 집어넣어 주는 게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돌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감초 주사는 글리시지진하고 그 시스테인 글리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글라이시지진은 콜티졸을 콜티존, 그러니까 이 액티브 폼이고요. 인액티브 폼인데, 인액티브 폼으로 넘어가는 걸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제 콜티졸이 좀 많아지고요. 콜티졸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조금 더 오래 남도록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주사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이제 뭐 손정일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본인은 닥터 손수 감마 마이어스라고 해가지고 감초랑 라이스죠. 그 다음에 B1을 섞은 마늘 주사, 그 다음에 마이어스 칵테일을 섞어서 감마 마이어스 이렇게 주사를 많이 활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는 같이 믹스를 해서 줘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좀 활용해 보시면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감초 주사는 해독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뭐 그 다음에 뭐 면역을 조절을 하고 뭐 이런 것도 근육등도 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간의 해독이 또 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해독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시스테인이라든지 글라이신은 그 아까 감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또 글루타치온을 형성해 주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페이지 1, 페이지 2에 모두 관여하게 되는 그런 주사니까 같이 믹스를 해줘서 쓰시면 효과적으로 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하게 쓰는 게 이제 마늘 주사인데요. 마늘 주사는 대개는 뭐 과로한 음주, 그 다음에 뭐 만성 피로에 있을 때 좀 더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사실 뭐 수험생도 만성 피로는 뭐 일반인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늘 주사를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늘 주사에 들어있는 성분은 바이타민 B1하고 비슷한 합성제입니다. 그래서 프루설타민이라고 들어있는 황이 2개가 들어있죠. 황은 또 해독에 굉장히 강력한 해독제고요. 해독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죠. 글루타치온도 결국은 중심이 황이니까요. 이게 황을 2개를 가지고 있는 프루설티아민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에너지 대사와 신경,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비타민 B1을 합성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좀 더 체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합성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비타민 B1이 어디에 쓰여지냐면 우리가 이제 글루코즈를 먹지 않습니까? 그럼 피루베이트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데 PD 컴플렉스로 이제 쓰여지게 되죠. 여기에서 주로 이제 B1이 사용되는데 만약에 이게 잘 활성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B1이 없어가지고 활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락테이트 젖산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럼 이제 피로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회복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PDH 컴플렉스가 이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부터 그 다음에 사이클릭 애시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좀 더 많이 만들어주고 젖산 생성률을 조금 더 떨어뜨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PDH 컴플렉스를 보면은 뭐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B1, 사이아민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요. 이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돼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숙취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이게 그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 중에 또 하나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사가 쭉쭉쭉 되면 좋은데, 이런 대사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뭐 호르몬 자체가, 엔자임 자체가 부족해서 잘 안 되든지 아니면은 너무 과량을 마시게 되는 경우에 그런데 이제 B1을 좀 보충을 해주면 디톡시피케이션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주변 직장인들 과음을 해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마늘 주사가 아주 효과적으로 쓰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르니틴은 이 지방을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 넣어서 에너지로 만들어 주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쓰여지는데요. 베타 옥시데이션을 해서 이게 2개로 잘라지면 카르니틴이 붙어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넣어줘서 결국은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데 좀 더 효율성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카르니틴 나오고 이렇게 돌아간다 해서 카르니틴 셔틀이라고 얘기를 하죠. 알파 리포익 애시드는 워낙 여러 군데 쓰여지기 때문에 폴리필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먹는 약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뭐 주사 자체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효과적으로 쓰여지게 되죠. 알파 리포익 애시드는 대부분의 항산화제를 다시 한 번 더 재활용시킬 수 있는, 리사이클링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리포익 애시드가 우리가 항산화제만 주는 것보다도 조금 더 배가 되는 효과들을 좀 더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알파 리포익 애시드는 이것 말고도 여러 군데 많이 쓰여지죠.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가 충분하게 되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색이 좋아지고 뭐 이런 효과들도 있으니까 신데렐라 주사로 많이 쓰여지는 주사입니다. PDH 컴플렉스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이렇게 뭐 복잡하지만 여기에 B1, 그 다음에 여기에 B1, 그 다음에 그 TCA 사이클을 많이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B1. 그래서 마늘 주사가 여러 군데 쓰여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에너지를 부스팅 시켜주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주사를 맞으면은 입에서 그 마늘 냄새처럼 나기 때문에 이제 마늘 주사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이렇게 제가 맞아보면 고무 타는 냄새처럼 이렇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 굉장히 역겨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아니면은 예전에 맞아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싫다 하시는 분들은 주사를 좀 빼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마늘 주사는 다른 주사랑 틀리 꼭 반드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는 게 좀 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주사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 미네랄 주사들은 그냥 뭐 노말셀라인이나 뭐 포도당 주사에 믹스를 해가지고 주기에는 좀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에 믹스를 해서 대부분 주는데요. 아미노산을 믹스를 할 때는 믹스를 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좀 뒀다가 주사를 주면 통증이 훨씬 더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조금 이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린 주사인데요. 콜린은 포스파티딜 콜린처럼 이렇게 셀 멤브레인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또 뇌 기능을, 인지 능력을 좀 더 향상시켜 주는데 중요하게 쓰여지죠. 이게 뭐 어릴 때부터 콜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이 든 사람까지. 그래서 뭐 중간에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역할들, 또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일 때 좀 더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콜린이 이게 메틸레이션을 시키는데도 많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셀 멤브레인을 형성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니까 콜린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은행잎 추출물을 대부분 뭐 사용하긴 하지만 그거 대체해서 콜린을 좀 더 많이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집중력을 좀 올려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을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요. 이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요즘 현대인들은 마그네슘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칼슘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 칼슘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마그네슘을 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있을 때, 뭐 대개는 어깨 근육통, 그 다음에 뭐 목 이게 SCM에 뭐 텐더니스가 있다든지 뭐 두통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데는 마그네슘이 아주 강력한 효과들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하시기를 바라고, 주사로 주실 때는 뭐 되게 10% 마그네슘을 주거든요. 그래서 10% 마그네슘이니까 20cc면 뭐 2g인데 그걸 한 10cc 주면 1g 정도 되죠. 그 정도는 좀 주시고, 믹스를 해서 주셔도 되고 사이드로 슈팅해서 주셔도 되는데, 마그네슘을 슈팅해서 주실 때 통증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믹스를 해주시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그네슘은 대개 이제 뭐 우리 몸에서 한 300가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면은 그냥 여러 군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주사에는 대부분 믹스를 해주면 좋고, 환자가 뭐 알 수 없는 그런 근육통부터 시작해서 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얘기들 할 때 마그네슘을 주면 좀 더 캄다운 되는 그런 현상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마그네슘을 과량 또 빠른 속도로 투입을 하게 되면은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는 그런 경우, 우리가 뭐 종로에는 대부분 좀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 경우 별로 없었는데, 그런 점들도 알고 계시고 좀 주의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제 내가 대충 주사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를 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레인보우 칵테일처럼 이제 7가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뭐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수험생이나 스트레스 직장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작용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부작용의 제일 첫 번째는요, 믹스할 때 생깁니다. 주사제를 다룰 때 생긴다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피지컬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칼슘 솔트랑 바이카보네이트처럼 이렇게 믹스를 하게 되면요, 그 안에 이제 찌꺼기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생기면은 안에 들어가서 이제 혈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미리 어떤 주사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지를 알게 되면 좀 피할 수가 있겠고요.
케미칼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차광을 해야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주사를 알고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퓨전으로 글루타치온 어쩔 수 없이 하셔야지 되면은 그런 것들 차광을 하시고요. 알파 리포익도 차광을 하시고 비타민 C도 차광을 해야지 되는 주사입니다. 우선은 믹스를 하면 안 되는 주사들을 보면요. 비타민 C하고 칼슘하고는 H2O2하고 믹스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이타민 C를 만약에 맞게 되면요.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꼭 주사 맞는 부위 통증이 아니라 뭐 먹는 부위 통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H2O2를 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런 통증을 없앨 수가 있는데 그런 통증이 있을 때 거기에 바로 이제 믹스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사를 줄 때 통증이 있으면 그걸 잠시 멈추고 사이드로 잠깐 주든지 아니면 주사를 빼고 H2O2를 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타민 C하고 셀레늄하고 이렇게 믹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빨리 주겠다고 해가지고 좋은 걸 빨리 주겠다 해서 하나에 다 믹스해서 아미노산에 비타민 C 넣고 뭐 셀레늄 넣고 이렇게 주사를 주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거죠. 그래서 이 셀레늄은 대표적이지만 다른 미네랄 주사들도 비타민 C하고는 이렇게 믹스를 하면 별로 좋지 않은데 마이어스 칵테일에 칼슘이랑 마그네슘을 같이 믹스를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라 그건 미네랄이죠. 미네랄인데 그런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괜찮고요. 칼슘하고 마그네슘도 또 같이 섞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주시는 게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필요한 환자들한테 그 하나만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있는 사람들한테는 칼슘을 좀 빼면은 마그네슘만 들어가게 되고요. 두 개가 필요한 하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뭐 사이드 슈팅을 좀 해서 주는 것도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빨리 20분에서 30분 정도 안에 주는 게 가장 안전하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칼슘하고 마그네슘 이제 그런 얘기고요. 미네랄하고 감초 주사도 서로 믹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초 주사는 그 마이어스 칵테일이라든지 아니면 마늘 주사라든지 뭐 이렇게 믹스를 해서 주시고요. 미네랄 주사는 아미노산에 믹스를 해서 이렇게 따로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결국은 이렇게 플루이드를 이제 믹스를 해서 주는 게 뭐 우리가 영양소를 주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플루이드를 잘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몸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세포 안, 그 다음에 세포 밖 이렇게 나눠져 있죠. 세포 안에 물이 60% 정도, 바깥이 이제 뭐 한 30% 정도 이렇게 보는데 토탈 뭐 보면은 이게 한 70%, 30%까지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플루이드를 줬을 때요, 어디에 어떻게 이제 플루이드가 흘러가는가를 좀 알아보는 것도, 알아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탈수가 됐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탈수가 됐는지에 따라서 셀 안에까지 물을 넣어줘야지 되는지 아니면 혈관에만 조금 채워주면 되는지가 환자의 컨디션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증류수, 그 다음에 그 포도당, 그다음에 뭐 크리스탈로이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뭐 노멀셀라인 이런 거죠. 그다음에 콜로이드 주사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적절하게 사용을 할 건가를 조금 이제 보실 건데요. 거기 그 교재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들도 한번 그 체크를 좀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증류수라든지 그 비타민 C 고농도 같은 것들은 이제 증류수를 주게 되죠. 그다음에 ODW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베인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인터스티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셀 안까지 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셀에 디하이드레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플루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환자의 컨디션을 업시킬 수가 있겠죠. 크리스탈로이드는 뭐 베인으로 제일 먼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스티셜까지 이렇게 주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깐 이게 뭐 운동을 해서 좀 피곤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더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콜로이드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베인에서만 머물게 되죠. 온코틱 프레셔를 올려가지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오니까요. 물론 필요한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플루이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까지 플루이드가 갈 건지를 미리 예상을 해보고 적절한 환자에게 적절한 주사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한 거는 전부 다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인플라메이션을 좀 줄여주는 데는 오메가3만큼 가장 강력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조금 넣어주면 좋은데, 이런 오메가3가 요즘에는 피쉬 오일로, 동물성 오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지방이 우리 몸에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3세대 지방 수액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그 다음에 이게 노멀셀라인이죠. 포도당액이죠. 그 다음에 리피드 주사, 이렇게 서로 세 가지가 한 가지로 되어 있는 한 챔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주사들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뭐 CC는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 요렇게 이제 걸리니까 또 가격도 조금 비싸죠. 저는 뭐 이거 하나 맞는데 이제 10만 원을 받는데요. 가격 조금 비싸고 하니까 부담스럽다면은 이렇게 오메가3만, 리피드만 좀 더 주입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크기도 뭐 100cc도 있고요, 250cc도 있는데 적절하게 조금 나눠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대두만 있었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피쉬 오일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좀 더 우리 몸에서 오메가3 율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주사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 주사를 이용해서 여러 증상에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많이